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투자가 좀 막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융자가 80% 나온다. 잘하면 85%, 90%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이자가 싸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융자를 끌어와서 대출이 굉장히 이자가 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잘만 하면 대기업이 가져가서 5년, 10년 아무런 걱정 없이 임대료가 딱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좋은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산업센터를 아주 잘 골라서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오늘은 리스크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대기업 옆에 분양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주변에 여러분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시면은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사무실을 살 수 없고 반드시 월세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외국계 기업들은 이 월세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흥의 테라타워의 1층에, 지하 1층에 외국계 기업 더모피셔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기업 SDI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삼성에서 또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데 5만 평에 해당하는 엄청 큰 지식산업센터에 3층, 4층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는 누가 쓸까요? 바로 삼성에서 일하는 사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지식산업센터를 층으로 삼성이 딱 한 건 아니지만 이트너스예요. 삼성의 그 인력을 대주는 이트너스라는 기업이 3층, 4층을 임대 받으셔서 거기를 잘게 쪼개서 이 회사 저 회사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3층, 4층이 부족해서 2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층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임대료가 잘 나오십니다. 그리고 1층과 지하 1층은 제가 알기로는 더모피셔라는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임대료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들은 보는 게 있어요. 저도 외국계 기업들을 임대를 제가 주선을 했지만은요, 이분들은 첫 번째 뭐를 보냐면 환경을 보십니다. 이 사무실 앞에 공원이 있나, 이 사무실 앞에 휴게소가 가까운 거,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게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만 밥을 먹고 이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좀 질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주변에 무슨 밥 먹을 데가 있나, 주변에 커피 마실 데가 있나, 주변에 뭐 은행이 있나, 이런 것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면 그러면 더 인기가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 밥 먹는 걸 싫어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자,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몰려 있어서 교통 별로 상관없고 그것에 공유 오피스를 만든다거나 많은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돼요. 사장님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직원들이 교통이 나쁘면 안 간다고 다른 곳에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요즘에는 직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닌다거나 아니면 BRT라든가 또 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램 굉장히 자주 다니잖아요. 아니면 지하철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지하철이 아니어도 광역버스라든가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면은 여기는 사장님들이 선호하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번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지? 우리 직원들이 트램은 뭐를 타고 올 수 있지? 우리 직원들이 전철은 뭐를 타고 올 수 있지? 이걸 다 고려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쪽에 나와서 사업을 하십니다. 멀리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로 회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사무실을 많이 얻어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업무 환경도 차츰 바뀌고 있어서요. 거점 공유 오피스에서 많은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 좋은 이유가 라이브 오피스에서 하나 그냥 9평짜리 또는 15평짜리 두세 명이 근무하거나 혼자 근무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거기에 공유 오피스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라이브 오피스가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분양받으시면 나중에 임대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사자마자 바로 피가 붙고 사자마자 뭐 진짜 없냐고 막 문의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항아리 상권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진려 하거든요. 아, 그럼 저기 상가에 가서 아니면 멋지게 생긴 그런 뭐 카페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잘 나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안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업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로 많이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은 뭐 공방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냥 사원 하나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분들이 나와서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최후에는 공유 오피스를 몇 칸을 사서 만드셔도 돼요. 그러려면은 그곳에 버스라든가 아니면 트램이라든가 전철이 많이 다녀야만 여러분이 공유 오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요 20평을 분양받으셨는데 20평이 다른 사람에는 많이 받아야 200만 원 받으실 건데 이분은 이것을 잘게 짜게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으셔서 800만 원이 목표인데 벌써 600만 원이 채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3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3배, 4배, 5배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은 팔 때도 프리미엄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실 때도 머리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남들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유 오피스만 해도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공유 오피스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들이 엄청 많거나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작은 아파트,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 오피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와 주면 최상이지만 그건 수익률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극대화되려면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장님은 이건 스타트업인데요. 사진을 찍는데 자동으로 찍게 될 수 있는 그런 증명사진 가게가 있습니다. 그 원격으로 멀리서 또 막 포토샵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뭐 고개를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좀만 돌리세요.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대로 한 다음에 찰칵 증명사진을 찍고 멀리서 포토샵을 해서 바로 그분들한테 전송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최후의 순간에는 내가 저기에서 정말 직원 하나 쓰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커다란 기업한테 임대 줄 때 좋고요. 두 번째로 사무실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여러분이 사업체로
여러분이 임대를 줘도 되지만 내가 저기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분양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업체가 어디 있냐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리는데요. 신동탄 햇센 IT타워가 좋습니다. 거기는 트램이 이제 생길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버스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삼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삼성 본사도 수원 영통에 있고요. 45만 평. 주변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 삼성 시스템 반도체 다 있습니다. 화성의 나노 반도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도 엄청 신경 써가지고 세계에서 1등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 바로 여기 화성이에요. 화성 반월동에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숨은 보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 뭐야 반월에 무슨 지식산업센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요런 게 알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버스가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트램이 쓸 거잖아요. 삼성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주변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앞으로 200m 거리에 진안 신도시가 생길 거잖아요. 미래 가치도 굉장하죠. 진안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에 가격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샀답니다. 2개나.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지금 무언가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이시거나 정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곳저곳 다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여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제가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곳은 좋아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여기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말 안 되면 공유 오피스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인 경우에는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에서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샀는데 공유 오피스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공유 오피스를 어떻게 광고를 할까 걱정이신 분은 상가 광고하는 곳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파워링크 하나만 걸어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쓰시면 되고요. 굉장히 바로 채워집니다. 막 6개월도 안 돼서 거의 다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실 곳 신동탄 햇센 IT타워 여기 정말 좋습니다. 화성, 반월, 진안 신도시 생기면요 정말 끝판왕이에요. 200m 거리에 진안 신도시 생기니까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진안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삼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삼성과 협력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삼성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반월 햇센 IT타워 여기 궁금하신 분 바로 전화 주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아파트로 막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교통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대기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 거기 어느 사업이 잘 어울릴까 한번 잘 구상하셔서 그쪽에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많은 좋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